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저번에도 차에서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차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도 차로 왔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1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이폰 11 과연 뜰까? 이 얘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1 키노트나 관련 소식들 많이 보셨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발표 전부터 루머로 돌던 얘기들, 사진들 계속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나오던 인덕션이니 그런 이야기들 끝나고 나서도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 제품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판단은 못 내리겠어요.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는 더 그렇거든요. 항상 아이폰은 처음 발표할 때는 좀 분위기가 묘하다가 실제 제품 나오고 깔리고 주변에 쓰고 이러다 보면은 좀 인식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발표 현장에 많이 갔었는데 키노트 끝나고 나와서 이제 제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딱 만져보면 오, 잘 만들었다, 되게 좋네, 이 기능도 좋구나 라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나 댓글들 이런 반응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시큰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현장과 인터넷 넘어서 보는 관점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가지 못해서 인터넷으로만 보니까 약간 그런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단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제품 보고 나면 다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마 좋을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로 보면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현장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봐도 항상 애플 제품은 어쨌든 가공이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보고 판단하기로 하죠.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름이에요. 아이폰 잘 될까 말까. 저는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름이거든요. 아이폰 11 잘 될까요? 뜰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쩌면은 또 기록적인 판매량 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흥행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면 아이폰 11은 성공, 참 잘했어요, 이렇게 딱 받을 것 같아요. 반응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별건가 할 수도 있는데 아이폰 11이랑 그 시리즈들 프로 인기는 사실 저는 이름에서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브랜드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했어요. 제품 스펙 얘기 이런 거는 뺄게요. 다른 영상들 많으니까. 이번 신제품은 3개죠. 아이폰 11이 있고 그 고급 모델인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화면을 크게 한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있습니다. 메모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프로세서랑 기본적인 성능은 거의 같고요. 화면이랑 카메라, 소재 이런 정도만 좀 다른 거죠. 새 제품이 한 세대, 한 시리즈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제품이 아이폰 11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 족보를 한번 볼까요? 아이폰 11은 아이폰 XR의 후속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는 아이폰 XS,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에서 온 거죠. 작년에 아이폰의 기준은 뭐였죠? 아이폰 XS죠. 그 전해에는 아이폰 X이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화면을 더 크게 만든 거는 맥스, 그리고 화면을 LCD로 바꾸고 조금 소재를 바꾼 게 이제 XR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팔린 아이폰은 뭘까요? 압도적으로 아이폰 XR이에요. 지금 팔리는 아이폰 중에 절반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아이폰 XR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아이폰 XR이 참 이름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R이라는 메시지가 좀 이름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좀 다른 제품보다 싸다 보니까 이거는 보급형인가? 아니면은 테니스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잠깐 나온 가지치기 제품인가? 이런 좀 불확실성이랄까요? 그런 게 항상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실 아이폰 XR은 아이폰 XS랑 같은 세대 제품이고요. 경험도 거의 비슷해요. 성능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이름 때문에 뭔가 좀 꿀리는 인상을 좀 준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 XR을 정말 고민하다가 좋아서 골라서 쓰고 있는데
왜 그거 쓰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제품 그 자체로 본다거나 뭐 용도, 목적 이런 거보다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플래그십, 뭐 중급기, 보급기 이런 식으로 이제 체급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뭐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 좀 이런 이름이랑 포지션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이폰 XR 쓰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다들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기기로서는 전혀 뭐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좀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름 뭐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격가지 제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제품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뭐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아이폰 5C죠. 아이폰 5C는 아이폰 5S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대 제품을 좀 보급기처럼 가격을 내려서 파는 애플 전략에 약간 거슬리게 된 거예요, 5가. 왜냐면 아이폰 5S는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아이폰 5도 1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잘 만든 거죠. 디자인도 여전히 훌륭하고 뭐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5의 상품성을 조금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아이폰 5C죠. 이제 케이스를 좀 바꾸고 디자인을 바꿔서 이거는 사실 정말 뭐 보급 시장을 노려서 만든 거죠. 물론 뭐 그때도 애플은 이제 보급기라고 하진 않았는데 사실상 이제 전 세대 제품을 다시 재가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아이폰 6가 완전히 디자인이 바뀌고 나서는 뭐 아이폰 5S 가지고는 뭐 더 이상 그 케이스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5SC 뭐 이런 제품 이제 안 나왔잖아요.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이폰 SE죠. 아이폰 SE는 이제 4인치에 대한 수요 때문에 잠깐 나왔던 진짜 특별판이죠. 뭐 지금도 이제 아이폰 SE2가 나오면서 이게 하나의 4인치대 라인업으로 자리 잡을 거다 이런 소문들은 계속 있고 얼마 전에도 나왔죠. 뭐 내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모를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정식 제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폰 XR도 이름이 좀 그런 거예요. 한번 나오고 말 제품은 사실 아니었는데 이름이 좀 어중간하다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고 작년 올해까지 이제 한 해 동안 아이폰 XR은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 애플에게도 또 아이폰에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기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폰 X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2017년 아이폰 10주년을 맞아서 아이폰 X를 발표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소재부터 뭐 여러 가지 기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 좀 볼멘 소리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야 됐었어요. 고급화를 해야 됐었죠. 그런데 이때 딱 좋았던 게 아이폰 X과 함께 아이폰 8이 나왔어요. 아이폰 8은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요. 아이폰 X는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하는 제품이니까 서로 두 제품 그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폰 8도 잘 팔렸고 아이폰 X도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이 전략 잘 먹혔고 그해 애플이 이제 최고 매출 이제 이렇게 기록했죠.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뭐 기존 경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랑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뭐 기대를 다 사로잡은 거죠. 뭐 브랜드도 이름도 뭐 제품까지도 이제 다 적절하게 굉장히 잘 만든 해가 이제 2017년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그 다음에도 아이폰 8을 뭐 지금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 후속기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뭐 아이폰 8S 아니면 뭐 9 이런 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잖아요. 왜냐면 8은 지난 10년을 마무리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제품들은 앞으로의 10년 그 비전과 맞아야 되는 거죠. 뭐 이걸 좀 손을 봐서 9으로 만든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쨌든 애플의 정책은 홈 버튼 없이 전면을 가득 채우고 제스처로 제어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아이폰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아이폰 8의 뒤를 잇는 제품으로 아이폰 XR이 나온 거죠. 이게 아이폰 8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으면서도 아이폰 X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 안착하기 좋은 제품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애플은 아이폰 X 중심에 둬야 됐었죠. 그래서 후속기는 당연히 아이폰 XS가 됐어야 됐고요. 그 이름 때문에 아이폰 X를 조금 손본 아이폰 XS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폰 XR을 아이폰 XS로 이름 붙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난해 새로 만든 제품에는
10R이라는 좀 다소 낯선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좀 묘한 좀 딜레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거를 싹 정리해서 풀어냈어요. 아예 11이라는 네이밍을 주면서 정리를 한 거죠. 새 아이폰의 뭐 출발점 그리고 중심을 아이폰 XR의 후속으로 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1이라는 이름을 딱 두고 정식 라인업이 딱 된 거죠. 지난 1년 동안 사실 아이폰 XR은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상품성 충분히 인정받았고요. 평가도 좋게 받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시험 잘 통과한 거죠. 이걸로 이제 아이폰 11은 세 가지 제품으로 라인업이 꾸려지고 고급 제품을 따로 준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폰 XS의 후속, 그러니까 아이폰 11 프로가 뭐 이름을 뺏겼다라고, 뭐 중심의 자리를 뺏겼다라고 볼 건 아니에요. 뭐 전혀 서운할 건 없어요. 왜냐면 프로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게 뭔가 좀 잘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에 웬 프로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재나 디자인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걸로 좀 차별을 두고 여기에 애플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인 프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공들여서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그러면서도 새 제품 모두 이제 11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셋 다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올리면서 성능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세대 제품이다,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잡아준 거예요. 이거는 애플이 앱 생태계의 이제 증강현실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 콘텐츠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이랑도 연결돼요. 단순히 뭐 제품의 뭐 성능이나 뭐 프로세서 같은 걸로 급을 나누기보다는 빨리 좋은 프로세서를 줘서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앱들을 올려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아이폰의 앞으로의 경쟁력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제 올해 아이폰은 기본이 되는 아이폰 11을 비롯해서 이제 프로 고급 라인업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갖게 됐고요. 적절한 이름도 이제 갖춰지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아이폰 11을 사도 보급형 제품을 샀다거나 뭐 손해보는 느낌 뭐 이런 거 갖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폰 11 프로 구매자들은 또 그만큼 고급 제품이라는 뭐 그런 경험도 갖게 되고 그런 뭐 자부심 이런 거 원하시면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에 자부심 이런 거 느낄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올해는 뭐 아이폰 7 그리고 아이폰 8 이용자들이 이제 제품 교체를 좀 노려볼 만한 시기예요. 사실 아이폰 10에서 넘어가는 거는 아직은 좀 뭐 급히 안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쨌든 뭐 요즘에 3년 정도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도 이제 3년 정도 되면 그래도 교체를 좀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애플은 뭐 홈 버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뭐 필요하면 8을 아직 팔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는 10R이나 아니면은 11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혁신이나 뭐 새로운 기능 이런 거는 뭐 커다란 뭐 거창한 기술이나 뭐 변화에서 오는 거는 아니고요. 애플 뭐 그동안 사실 숨가쁘게 스마트폰 기술 경쟁 막 일어나는 그 시기에도 뭐 급하게 막 이거 놀라운 기술이지 막 이렇게 급히 가져와서 했던 적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쓸지 그 고민이 사실 더 컸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애플은 뭐 기술을 당장 앞에 꺼내놓는 거 대신에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지 뭐 이걸로 이제 어떤 가치를 줄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요. 그에 따른 기술들을 가져다가 제품에 더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광각 카메라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시장이 원하던 거고요. 뭐 그게 나오면 뭐 예전에 인물 사진으로 갑자기 뭐 인스타라든지 뭐 소셜미디어에서 확 이슈가 됐던 것처럼 또 한동안 아이폰으로 찍은 광각 풍경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또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다른 브랜드들도 다 이제 광각 렌즈는 있기는 하지만 또 아이폰으로 찍은 광각 여행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또 새로운 기존의 아이폰 이용자들로서는 누리지 못했던 뭐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버리고 뭐 다른 제품 넘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오기 요새 쉽지 않은 것처럼요. 어쨌든 애플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습관을 바꾸는 가장 큰 뭐 중심 기술, 뭐 계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서
찾아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서비스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기반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머신러닝이랑 증강현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로세서랑 카메라를 더 좋은 거를 계속 넣어가면서 그 토양을 닦아가는 거죠. 광각 카메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더 넓은 공간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 증강현실 콘텐츠를 올리겠다는 거죠. 망원보다도 광각이 사실 더 유리하잖아요. 공간을 담아내기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1 뭐 이름에 대한 히스토리, 의미 이런 거 좀 얘기해봤고요. 뭐 제 이야기가 뭐 꼭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저도 뭐 빨리 어떻게 살 수 없나 좀 보고 있긴 한데 뭐 급하게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요. 제품 어쨌든 보게 되면 다른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